피츠버그 밴쿠버 트레이드 있었습니다. 예. 뭐 조건 뭐 이렇게 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 아까 이제 레인저스한테 받아온 거 그냥 바로 넘겼죠. 덴턴 아이넌이랑 이제 뱅상 데아르네 선수 그리고 밴쿠버는 이제 패테르손, 드루 오코너 요렇게 이제 딱 받아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밴쿠버가 레인저스 딜에서 좀 손해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요 트레이드로 상당 부분 만회를 했다. 물론 이제 100% 만회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조금 보강은 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피츠버그부터 보도록 하죠. 피츠버그는 이제 2025년 1라운드 지명권 이거 레인저스한테 받아온 거 이제 그냥 그걸 받았고요. 그리고 덴턴 아이넨 선수, 뱅상 데아르네 그리고 멜빈 페레스트램 선수가 또 이제 부가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1군급 선수라고 보면 하이넌이랑 결국 이제 데아르네를 받아왔다. 1라운드 픽이랑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결국은 왜냐면 이제 페테르손이랑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페테르손을 결국 물론 이제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이제 피츠버그는 솔직히 지금 수비 코어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피츠버그가.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피츠버그가 제일 리그에서 지키는 게임을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어떻게 보면 지금 수비진의 구축적인 부분에서의 뭐 평균 실점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뭐 슈팅 허용이나 이런 거 봐도 리그에서 거의 이제 최하위권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수비 체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현상 유지를 잘하면 그냥 현상 유지를 시키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도 거의 이제 최하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그냥 이제 페테르손 어쨌든 계약도 끝나고 트레이드를 했을 때 꽤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재계약 가능성도 이제 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페테르손을 좀 무난한 그런 이제 2라인이나 1라인 보조 카드 같은 느낌으로 써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페테르손 측에서 이제 딴 팀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재계약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수비진에 일단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장기 계약자들이 여전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칼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27 시즌까지 그리고 르탄 같은 경우에도 27-28 그리고 그레이브스가 28-29 시즌까지 이렇게 이제 좀 금액도 큰데다가 이제 좀 장기로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페테르손까지 만약에 뭐 계약을 하면 페테르손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5년 정도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4년 5년 느낌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캡 유동성이 그냥 또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코너랑 페테르손이 워낙 이 피츠버그에서 그냥 좀 무난하게 잘했었죠. 뭐 오코너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2시즌 같은 뭐 크로즈비 라인메이트로 이렇게 활약을 했던 이런 경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페테르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쭉 아까 말씀드렸던 좀 1, 2라인 보조 자원 같은 느낌으로서 이렇게 이제 좀 피츠버그에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츠버그가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이넌이랑 데아른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 두 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아르네 같은 경우에는 하브라인에서 좀 피지컬적인 수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자원이고요. 하이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피츠버그에서 뛰었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면 또 감독 코치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피츠버그가. 그러니까 이전 체제에서 잘했던 선수 또 한 번 영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잘 써먹겠다. 이제 이런 그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넌 선수 피츠버그에서 21-22 시즌에 18골 12어시스트 그죠? 76경기에서 이 시즌도 꽤 괜찮았었고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부진하게 했지만 어쨌든 8골 14어시스트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포인트를 이제 꽤 뽑아주는 모습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체제에서 좀 이제 잘 맞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이넌 받아오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전력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뭐 이거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물론 이제 나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넌이랑 오코너는 저는 거의 비슷한 조금 더 하이넌이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 이제 그 피츠버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되뇌어 봤을 때는 이게 왜냐면 오코너 고점 시즌보다 하이넌 고점 시즌이 피츠버그에서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아르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피지컬 툴이 참 좋죠. 올해 이제 뭐 밴쿠버가 사실은 에드먼턴에서 FA로 풀린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34경기 출장했고 뭐 사실 스크래치 되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원래 뭐 공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는 아니었었고요. 기본적으로 블로킹, 피지컬 활용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2m 1cm에 102kg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진짜
키가 큰데 조금 이제 체중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페테르손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2m에다가 100kg가 넘는 이제 이런 느낌에서 확실한 피지컬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좀 3라인에서 좀 피지컬 포스 역할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츠버그 수비진이 그레이브스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요. 지금 탑 6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피지컬 포스를 뽐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언더사이즈고 르탄이랑 칼손도 183. 그리고 조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조금 괜찮지만은 이 선수도 이제 체중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레이브스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피지컬 포스가 좋은 현재 상황이니까 결국은 뭐 어쨌든 페테르손 내주는 거는 이제 내주는 거고 어쨌든 1라운드 한장 받아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3라인에서 피지컬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이 데아르네를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테르손의 공격 기여. 물론 이제 페테르손은 이제 좀 듀얼 스렛이죠. 또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좀 영리한 수비라든가 뭐 스틱 잘 활용을 해서 기여가 되고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창출이라든가 이런 지역 전개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테르손만큼의 공격 기여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피지컬 활용도라든가 힘싸움 이게 이제 페테르손이 안 되는 분야거든요. 힘싸움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또 활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빈틈을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즐리랑 칼손 라인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무난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라인이 경기력이 좀 괜찮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페테르손을 무리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페테르손 칼손도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붙여놓으면은 뭐 골을 뽑아내는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즐리 칼손 같은 경우에도 꽤 그냥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이 득실 마진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페테르손 칼손이 조금 더 좋기는 하죠. 그죠? 28골 기록한 동안에 28골 이제 헌납을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인데 일단 이제 그리즐리 칼손이 나왔을 때는 18골 득점한 도중에 이제 21골 내줬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출장 시간도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지나봤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활약은 좀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뭐 8골 넣고 21골 이제 허용을 하고 이래버리면 이 조합을 유지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게 될 텐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공격도 핵심 공격에서도 이제 좀 영향을 주면서 좀 이제 수비에서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페테르손을 좀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계약의 이제 좀 난항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받아오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는 페테르손의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이제 페테르손이 안 되는 것도 좀 해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에 그리즐리 칼손이라는 꽤 괜찮은 조합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부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지고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 13순위 이하로 되면은 이제 레인저스가 보호권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레인저스가 이거 픽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2026년 1라운드를 받게 되는데 레인저스가 어쨌든 전력 기반 자체가 있는 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올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밀러를 보강을 하면서 전력의 기반 자체는 어쨌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로 부진하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갈 가능성도 솔직히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우리가 초반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 1라운드가 그렇게 큰 가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인저스가 내년에 잘해버리면은 저 1라운드는 막 진짜 막 20순위, 20순위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1라운드 이거는 좀 물론 이제 피츠버그가 워낙 이제 좀 미래 자원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와 1라운드 오 이런 느낌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나름 소득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1라운드 지명권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도 어쨌든 1라운드 지명권이니까 이게 이제 조건부라고 해서 뭐 2라운드로 넘어가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그 차이인데 어쨌든 1라운드 지명권 받았고 그리고 이탈 자원이 좀 이제 가능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역할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을 어느 정도 대체할 자원은 영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 소득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근데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일 두바스 이 사람의 좀 속내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밀러 이 페테르손 이것도 좀 팬분들이 진짜 이제 밴쿠버 팬분들이 좀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결국은 이제 뭐 트레이드 설이 나오는데 막 이제 둘 다 나는 밴쿠버에 있고 싶어요. 막 진짜 이랬거든요. 둘 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지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크로즈비 있을 때 달리겠습니다. 크로즈비랑 이제 르탕 뭐 말킨 있을 때 달리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막 뭐 트레이드 막 좀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파이어 세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이제 루머까지도 좀 나오다가 이제 그건 이제 이 카일 두바스가 본인이 우리가 물론 이제 최근에 영입한 거 보면 좀 젊은 선수랑 이런 영입한 거는 맞지만은 파이어 세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코어를 유지하면서 달릴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 보면은 페테르손 어쨌든 그 무난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즈비, 르탕, 말킨 지금 당장만 봐도 피츠버그는 전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원하는 결과를 성취를 할 수 있을 그런 포지션에 있는 팀인데 그럼 전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력을 지금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 선수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을 한 거지. 그러면서 전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카일 두바스라는 사람의 이 속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걱정이 되네요. 진짜 피츠버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 이런 좀 부족한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보들이 좀 나와가지고 왜냐면 지금 당장 전력을 올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팀이 지금 당장의 전력을 좀 깎으면서 이렇게 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일단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피츠버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밴쿠버는 마르쿠스 페테르손 선수랑 드루 오코너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받아들였던 그 1라운드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소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직전감 자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페테르손 선수 이제 보시면은 이제 28살 레프트핸드 자원이고 194 뭐 키는 큰데 피지컬 80kg밖에 안 되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밑에도 적어 드렸습니다. 힘이 그렇게 센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트 앞에서 이렇게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보드 쪽에서 피지컬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츠버그는 그 부분의 약점을 좀 이제 대하는 애가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2025년 2라운드 38순위로 애나임이 지명을 했었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47경기 3골 15어시스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퍽 운반이라든가 지역 전개 같은 부분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펼칠 수가 있는 선수고요. 뭐 곧잘 이제 퍽을 가지고도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잘 나오는 데다가 뭐 스트레치 패스라든가 지역 전개 같은 느낌에서도 도움을 크게 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사이즈 툴이 나쁘진 않죠, 사실. 체중이 이제 조금 더 붙으면서 피지컬이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이즈 툴도 괜찮다라는 거. 근데 이제 힘이 이제 세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피지컬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뭐 히트 수라든가 이런 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탑4 수준에서 보조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비수 같은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입이 결국 이제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밴쿠버가 결국은 한정적인 퍽 운반 옵션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밴쿠버가 물론 이제 휴즈라는 정말 리그 최고의 퍽 운반 옵션이 있고 그리고 흐로네크라는 또 이제 또 괜찮은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메인 옵션인 흐로네크랑 휴즈를 1라인에 같이 배치를 하잖아요. 원래 휴즈랑 이제 마이어스를 또 이제 이 흐로네크 부상당했을 땐 같이 많이 나오고 그러긴 했었고 이제 그 라인이 성과가 꽤 좋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흐로네크랑 휴즈를 같은 라인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라인에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좀 집중된 편향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가 정말 잘 나오니까 이 라인을 또 이제 깨기도 힘든 거고 이제 이런 그림 자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휴즈랑 흐로네크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라인에 뛰는 선수들이 포버트, 마이어스, 수시, 줄슨에다가 뭐 이제 트레이드 되지 않은 자원 생각하면 데아르네 이런 선수들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선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군반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줄슨은 솔직히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잘해야만 하는 선수인데 못하는 거고 이게 진짜 문제인 거고. 근데 포버트, 마이어스, 수시는 솔직히 피지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비적인
그런 이제 역량이 이제 조금 더 메인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외의 라인의 출전 선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그 운반에 그렇게 좀 특화된다라든가 NHL 레벨에서 정말 이제 좀 주도적으로 퍼그 운반을 이렇게 맡길 만한 선수가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페테르손이 영입이 되게 되면서 흐로네크 휴즈를 유지하면서 이 라인의 퍼그 운반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하는 느낌으로도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흐로네크랑 휴즈를 이제는 떨어뜨려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페테르손이 기본적으로 지역 전개 능력이 있다는 거, 퍼그 운반 능력이라든가 이제 패스로 이제 또 지역을 뚫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 조합은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체 조합까지도 가능하다. 유지를 해도 괜찮고, 그죠? 휴지 흐로네크를.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떨어뜨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뭐 좌우놀이 뭐 야구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에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선수를 이제 큰 선수랑 이렇게 좀 보완을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데 휴즈랑 마이어스 그죠? 178에 203 그리고 이제 페테르손이 194니까 흐로네크 183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은 탑4에서 퍽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옵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이즈적으로도 이제 좀 약점이 덜 나오는 이제 휴즈랑 흐로네크를 같이 묶어버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즈 밸런스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즈랑 마이어스 라인이 나왔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휴즈가 워낙 압도적인 올해 퍼포먼스를 보내고 있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줬겠죠.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골득실 마진 이제 요 숫자이기 때문에 휴즈가 근데 올해 그냥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답답하면 내가 한다 이런 느낌으로까지도 정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바라보면 지금 이제 휴즈 흐로네크 조합보다도 마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휴즈 마이어스 그 다음에 흐로네크 페테르손 이런 느낌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널티 킬링에서 좀 추가적으로 출전할 확보가 가능한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 이제 포함을 했을 때 피츠버그에서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하는 선수가 페테르손 선수입니다. 2분 42초 소화를 하고 르탕 선수가 2분 22초, 에치어리어 선수가 2분 23초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수비적으로 물론 이제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보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나온 부분에서 사실은 페테르손이 사이즈가 좋기는 하지만 힘이 좀 약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이어스라든가 수시라든가 그죠? 뭐 포버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질적인 선수들이 좀 밴쿠버에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약점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카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고도 바라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스크리너랑 힘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수시라든가 이제 이 마이어스가 좀 전담을 해주면 좋지만 이제 항상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좀 보완이 된 이런 카드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코너 선수도 넘어가는데 오코너 선수는 뭐 파워포워드로서 좀 성장을 잘 할 그런 느낌의 모습을 뭐 피츠버그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지난 시즌, 올 시즌 이제 보셔도 지난 시즌에 16골 17어스 이렇게 이제 득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크로즈비 라인에 나오는 이제 요런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의 그 느낌은 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피츠버그가 좀 부진한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을 좀 파워포워드로서 조금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 이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톱 스피드 37km가 넘어가면 상위 10% 그리고 32km 이상 가속도 145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위 4%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가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이제 뭐 토케트 감독도 이런 성향의 선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빠르고 직선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괜찮고 네트 근처에서 확실히 슈팅 시도가 많은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로우슬롯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9 더하기 25 뭐 굉장히 많은 슈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직선적으로 이렇게 또 쭉 들어가고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파워 포워드의 그런 이제 또 한 명 자원을 또 추가를 하는 느낌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밀러 트레이드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됐고 실제로 좀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번 트레이드에서 전 개인적으로 제법 만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그 100을 다 만회를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70, 80 정도까지 70 이상까지는 좀 만회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공격수가 정말 S급 공격수 한 명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이제 뎁스를 넓힐 수가 있는 수비진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좀 아킬레스건에 해당을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해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영입을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제 조금 더 물론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지만 27살, 28살이잖아요. 오코너가.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하부 라인에서 좀 스피드 살리면서 파워포드 유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선수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그나마 좀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밴쿠버가 오늘 이제 뭐 하루 만에 큰 움직임을 2개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 하는데 지금 바라보면은 팀들이 3월 8일, 3월 7일, 3월 8일 데드라인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포네이션스 이전까지 뭔가 이 좀 팀 정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의 경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포네이션스 들어가기 전까지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또 어떤 딜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